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기임입니다. 산사댐 붕괴, 참 오래된 주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5월달부터 7월까지 어마어마한 비가 왔죠, 중국에. 그래서 산사댐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진짜로 최고 수위에 도달해서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었죠. 근데 기적적으로 비가 멎어서 무너지는 건 막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사댐이 과연 그걸로 끝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정리한 외신 보도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자,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진짜 무지막지한 비가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중국 전역이 생지옥이 됐습니다. 끝없이 내리는 폭우. 중국 공산당은 축소하죠, 전부 다. 그래서 축소를 해도 3천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났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축소 한 개. 그리고 수십조 원의 피해가 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산사댐을 완전히 붕괴했다. 산사댐이 붕괴됐을 경우를 상정한 시뮬레이션이 하나 나왔어요. 야, 그게 나오니까는 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는 제가 줄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산사댐 붕괴 시뮬레이션이 나오고 나서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중국의 SNS를 완전히 강타한 산사댐 붕괴 시뮬레이션이죠. 자, 이것이 나오고 나서 정말 난리가 났는데요. 중국 공산당이 즉시 상황 파악을 했고요. 이것을 완전히 SNS에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못 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영상은 중국인들의 스마트폰에, 그 다음에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돼 있었죠. 그리고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서 저도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중국 공산당 붕괴를 몰고 올 대재앙, 산사댐 붕괴 시뮬레이션. 이것의 출발부터 이제 정리를 해보면 1978년 등소평이 개혁개방을 하게 됩니다. 개혁개방을 하면서 외국으로 수출해야 되니까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외국 기업체들이 중국 내 공장을 많이 만듭니다. 전기가 무지막지하게 필요해요. 전기는 없어요. 원자력 만들 기술도 없어요. 자, 그래서 등소평이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양자강의 댐을 막아서 그 댐에서 전기를 끌어들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양자강은 나일강, 아마존에 이은 세계 세 번째 긴 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댐에 이 문을 세 개를, 수문을 층층층으로 이렇게 만들면 큰 배들도 위로 올라갈 수 있고 또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다, 이거 설계를 했어요. 자, 그래서 3단계 수문 공사를 통해서 배가 상류로 또는 하류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자, 이것은 장개석, 모택동 등 그 지난 지도자들이 장강에 댐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1986년 중국 공산당이 다시 댐 건설 계획을 부활시켜서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92년도에 전국 인민대표자들이 이른바 전인대를 개최해서 이 댐 질까 말까 이 결정을 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 뭐 삼협댐, 산사댐은 삼협댐인데요. 충칭에 있는 백제성에서 호북성에 있는 이창시까지 장강에 3개 협곡이 있는데, 첫 번째 협곡이 구당 협곡, 두 번째 협곡이 무협곡, 세 번째 협곡이 설흥 협곡입니다. 이 놀라운 이 계곡에 댐을 건설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물, 한 500억 톤 정도 되는 물을 가둘 수가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 공산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투표하면 전부 다 만장일치예요. 반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는 달랐어요. 대의원 2,608명 중에서 반대표가 177명이 나왔고요. 기권도 664명이 나왔습니다. 찬성률이 67%밖에 안 돼요. 완전 중국 역사에 정말 최초의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도 이제 60% 넘었으니까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댐을 만들기 시작해서 94년에 착공해가지고 2006년에 댐을 완공합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댐을 한 거죠. 공사를. 12년 동안 댐 공사를 해서 완공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양장하에 있던 희귀 생물들이 완전히 다 멸종되고 어마어마한 유적지가 다 파괴되고 뭐 중국 공산당 발표로다가 한 140만 명 정도를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마을이 다 물에 잠기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건설 자재도 엄청나게 많아요. 콘크리트가 2794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뭐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물이 1제곱미터에 1톤인데 콘크리트는 물보다 한 3배 정도 무겁지 않습니까? 무게로 따지면은 와, 엄청나네요. 엄청나네요. 거의 한 3배, 4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콘크리트의 무게가 물 무게보다. 그럼 이게 뭡니까? 한 1억 톤 정도의 세멘트가 들어간 거예요. 무게로 따져서. 그 다음에 철근이 46만 톤. 너무 작은 거죠. 엄청 작은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여기보다 한 10배 정도 더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얘들은 대충 한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얘도 관련,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시뮬레이션인데, 요 영상은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는 사이코라는 사이트에서 만든 시뮬레이션인데,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냥 소리 없이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게 산사댐이 진짜 이 자재가 좀 조금 들어간 거죠. 여기 또 기록된 것만 이런데 여기서 또 떼먹었을 거 아닙니까? 중국 공산당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난 부실 시공이 이루어졌다는 건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말하는 자재를 쌓으면 만리장성보다 더 길다. 엄청난 물량을 소모했습니다. 댐 높이가 185m. 생각해 보세요. 댐 높이가 200m 가까이니까 엄청나게 높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댐 높이가 우리 63빌딩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자, 그리고 길이는, 댐의 길이는 2.3km. 저수량은 390억 톤. 390억 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댐, 소양강 다목적 댐보다 13배. 이 물의 무게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축이 2cm 정도 이렇게 이동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전축이 바뀌니까 하루가 0.06초 더 길어졌다. 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겁니다. 산사댐이 진짜 붕괴되면 중국 공산당이 망한다는 사실은 다 알죠. 그 위험은 알고 있어요. 알지만 여기서 발전되는 양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5대 도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시가 그야말로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를 여기 생산해요. 1년에 우리나라 5대 도시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원자력 발전소 어디입니까? 거기 원자력 발전소 2개 분량이에요. 근데 중국은 원자력 발전 그 당시에 만들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선택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제적 이점 때문에 건설을 추진한 겁니다. 반대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원 합의인데 전원 100% 다 합의하는데 그야말로 67%밖에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엄청난 반대죠. 한 표도 반대가 안 나옵니다. 중국 공산당은 동의합니까? 그럼 전부 다 동의인데 엄청나게 반대한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이 총책임자가 누굽니까? 이붕 총리입니다. 이붕 총리. 그냥 들어오면 이신대 붕괴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총책임자가 이붕이라서 붕괴된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75년도 8월 달에 태풍 니나가 중국 대륙에 상륙했습니다. 6시간 동안 830mm의 비가 쏟아부었어요.
불과 6시간 동안 거의 비가 1m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판교댐, 뭐 오랑캐식으로 읽으면 판차오 댐이죠. 여기가 붕괴됐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작은 댐들이 62개가 순차적으로 이게 붕괴되니까 밑에 댐이 다 붕괴가 돼가지고 총 63개 댐이 붕괴되면서 엄청난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1975년도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발표한 것만 23만 명이 죽었다. 글쎄 이거 뭐 곱하기 열을 해야 되나요, 진짜는? 그 다음에 1100만 명이 집을 잃었다. 뭐 엄청난 거죠. 요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는 훨씬 더 튼튼하게 해. 이렇게 진 게 이래요. 반차오댐은 뭡니까, 여러분? 이 토사 중력댐입니다. 흙으로 쌌어요. 그 당시에 세멘트도 없었으니까 중국이. 그래서 이거 지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1000년 동안 안 무너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불과 14년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이 산사댐을 만들면서 이거는 100만 년 동안 안 무너지게 만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100만 년 동안 안 무너지게 만들어.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게 산사댐이 문이 77개, 수문이 77개. 그 다음에 물이 내려가면서 발전기 돌리는데 그게 34개. 자, 그리고 1초에 15만 제곱미터. 15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가 1톤이니까 1초에 15만 톤이 내려 닥쳐도 이게 안 무너지게 만들었고요. 100만 년 동안 안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100만 년 동안 과연 안 무너졌을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산사댐 완공 14년 만에 진짜 100만 년 만에 한 번 닥칠 수 있는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2020년 사건이에요. 2020년 5월부터 진짜 7월까지 2달 동안 어마어마한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진짜 100만 년 만에 올 수 있는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야,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물이 난리가 나니까 그때 무너진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자, 무너진다고 난리가 난 상태에서 산사댐 붕괴 시나리오가 그 시뮬레이션이 탁 터지니까 중국이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시뮬레이션은요, 그야말로 이 평상시에 무너지는 걸 전제했어요. 그러니까 장마철에 엄청나게 물이 밀어닥쳐가지고 그야말로 2020년 5월부터 7월 달까지 완전히 이 산사댐 수위 한계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밑에도 물이 물바다잖아요. 그런 상태에 터지면 진짜 물이 500억 톤이 터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은 아까 보셨던 그 시뮬레이션은 그냥 평사시에 이게 건기에 터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진짜 우기에 밑에도 물바다인데 그 위에도 물바다면서 도저히 압력을 못 견디고 터지는 경우에는 이 우리가 본 시뮬레이션의 2배, 3배, 4배, 5배, 어떻게 생각하면 10배까지 더 세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산사댐이 터지게 되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평소에 건기에 터져도 300억 톤 이상의 담수가 이 산맥을 따라서 물이 내리닥치는데요. 시속 100km라고 합니다. 자, 바로 밑에 있는 이창시 30분 만에 완전히 수종 도시가 됩니다. 이창시는 부산시보다 인구가 많아요. 400만이에요. 그리고 물 높이가 20m.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시속 70km로 이창시를 완전히 물바다 만들고 나서 밑으로 내려 달립니다. 그 넓은 평야에 물이 좀 퍼지면서 이제 시속이 25km 감소했지만 물마름 높이는 8m. 여러분 8m는 엄청난 겁니다. 사람 4길 5길인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형주시로 갑니다. 형주시로 가는데 물의 속도가 35km. 35km면 여러분 천천히 달리는 자동차 속도예요. 엄청나요. 사람 걷는 건 어림도 없죠. 사람 걷는 거 4km밖에 못 걸어요. 시속 4km입니다. 사람 걸으면은.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형주시를 작사를 내고요. 형주 자체가 지대가 낮기 때문에 형주시 자체가 7m의 호수가 돼버립니다. 깊이 7m 호수가 돼버려요. 다 죽는 거죠. 그리고 산사댐에서 350km 거리에 있는 악양시, 여러분 악양시 그 두부의 시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두부의 시 악양루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악양. 자, 거기를 덮치는 거예요. 자, 거기를 덮치고 아주 박살을 내는데 그 악양시는 거기에 악양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양수가 물을 좀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수위가 좀 낮아져요. 그래도 악양시 자체가 깊이 5m의 호수가 되어버립니다. 다 죽는 거죠. 산사댐 붕괴 10시간 만에 거대한 물마루가 인구가 진짜 많은 우한시 1300만이에요. 서울시보다 더 큽니다. 우한시를 박살을 냅니다. 자, 우한의 고도는 좀 18에서 한 40m 되기 때문에 해발 5m 이하의 저지대만 침수되고 대피는 할 수 있겠네요. 여기는요. 무한시를 파괴한 다음에 물마루가 그 다음에 산맥이 또 좁아지니까 엄청 더 빨라져요. 물마루가 높아져요. 산사댐 붕괴 15시간 후에 인구 460만인 주강시를 작사를 냅니다. 완전히 주강시를 그냥 물바다로 만들어버려요. 그냥 호수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산사댐 붕괴 24시간 딱 하루 만에 인구 930만의 난징, 남경이죠. 난징시를 아주 박살을 냅니다. 거대한 물마루. 왜? 산이 좁아지니까 물 속도가 빨라지고 이 물마루가 더 높아져요. 자, 그래서 난징시를 박살내는 것으로 해서 끝내버려요. 난징 밑에 뭐가 있습니까? 상하이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도시 상하이가 있어요. 근데 상하이까지는 얘기도 안 했어. 왜? 상하이 옆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5개가 있으니까 그거까지는 차마 시뮬레이션에 못 담은 것 같아요. 이 난징시까지만 작살내는 걸 계산해도 인구가 7,200만이 죽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옆에 작은 도시, 작은 마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제외했어요. 그리고 기본 시뮬레이션 자체가 건기에 터졌을 때. 근데 아니 산사댐이 우기에 터지지 건기에 터지겠습니까? 우기라는 건 뭡니까? 산사댐도 꽉 차서 터지지만 밑에 있는 도시도 다 물바다 아닙니까? 물바다인데 물폭탄이 떨어지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양자강 수계에 있는 거의 한 2억 명이 죽을 거다. 중국 인민해방군 50%가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이 SNS 영상은 빠른 속도로 삭제됐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이 공안에 잡혀갔어요. 근데 공안에 잡혀가서 잠깐 조사받고 나와버렸어. 이건 뭡니까? 이게 중국 정부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중국 정부에서 한번 만들어 봐라. 그 대신 막 완전히 여기 홍수 났을 때 말고 평소에 물 작을 때 건기에 터진 걸로 한번 만들어 봐. 그리고 상하이는 거기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터지는 거 하지 말고 난징에서 끝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봐. 이렇게 만들었던 걸로 저는 보입니다. 안 그러면 공안이 잡아가서 얘들 깜빵에 쳐냈을 텐데 그냥 이 유포한 사람을 간단히 조사받고 그냥 나와버렸어. 이건 중국 공산당이 만들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미리 공개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워닝, 경고를 준 것이 아닐까. 자, 이미 퍼져버린 시뮬레이션은 영상은 중국인 PC에 그 다음에 폰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다 퍼져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중국이 뭐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흡사병하라고 그러고 있는데 대만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겠습니까? 대만이 유사시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산사댐 때려부시는 거예요. 그럼 중국은 더 이상 전투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 대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만이 산사댐을 타격하는 미사일 부대를 확대 개편했어요. 그리고 밤을 새워 미사일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만이 그런 나라예요. 고순도치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의도적인 댐을 폭파하면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전쟁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멸망하는데 제네바 협약이 어디 있어요? 나라가 일단 살아야죠. 자, 산사댐이 천문학적인 전력을 얻는 거죠. 우리나라 산사댐 1년 발전량이 우리나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시가 쓸 수 있는 전력을 만드니까 엄청난 양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탐이 나죠. 그 당시 원자력 발전 기술도 없고 막 그냥 전 세계가
중국 물건 사겠다 그래서 외국에서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짓는데 전기가 없어. 그래서 고육책으로 지은 게 산사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문학적인 전력을 얻은 건 좋지만은 중국은 항상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너무 큰 이슈가 돼가지고 중국이 항상 잡혀 있는 거예요. 모가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모가지 딱 잡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거꾸로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자, 이게 이 인도로 내려가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말로 야롱 창포 강이가 있는데 여기에다 댐을 지금 짓고 있어요. 7월 달에 착공했습니다, 벌써. 그래서 이게 2033년에 완공되면은 이 야롱 창포 강이 산사댐보다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여차하면 인도로 내려가는 강줄기를 딱 막아버리기 때문에 인도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야, 우리도 인도 모가지를 잡고 있어. 대만은 중국이 산사댐을 때려부시면 어떻게 돼요? 중국의 모가지를 잡고 있죠. 또 인도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야롱 창포강을 막고 있다가 확 터뜨려버리면 인도가 작살날 거예요. 그리고 물을 안 내보내면 어떻게 돼요? 인도가 그냥 밑에 사람들이 다 물이 없어서 큰일 나니까 인도의 목줄을 잡고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야롱 창포 댐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못된 짓인데요. 이런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 천벌을 받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 중국은 진짜 전 세계에 악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천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 세계의 이 악당들 다 중국하고 손잡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뭐 이 진짜 안티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좌파, 우리나라 좌파 전부 중국 공산당하고 손잡고 있습니다. 왜? 악은 한 통속이니까. 자, 여기 보면 미국의 안티파 그야말로 불질러요, 때려 부셔요, 물건 훔쳐가고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안티파를 뭡니까? 그 범죄단체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안티파의 돈은 누가 대주냐? 중국 공산당이 다 주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안티파가 설치고 있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발 좌파, 폭력적이고 선동적이고 거짓적인 이런 자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뿌리를 뽑는데 우리도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이겁니다. 여러분 보셨지만 지금 태풍이 중국을 아주 작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천벌이 아닐까요? 자, 나쁜 짓을 하면 천벌을 받는다. 이거 뭐 당연한 거예요. 자, 중국 공산당하고 손을 잡은 자들, 이것이 바로 구한말의 매국노처럼 지금 현재의 매국노는 중국 공산당과 손잡은 자들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CCP 아웃을 외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재명과 민주당이 했는데 서울행정법원에서 아구 해도 된다. 이렇게 거리 집회 금지 집행 소송에서 집행정지 소송에서 이겼어요. 이제 얼마든지 CCP 아웃을 외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내일 토요일이죠. 오후 4시에 서울역 광장에서 우리 자유를 지키는 우리 서버가 팀, 우리 일파음파, 그 다음에 자교모, 트루스코리아 이런 단체들이 집회를 합니다. 여기 나와서 함께 투쟁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어쨌든 중국 대사관 앞에까지 행진을 합니다. 이재명은 하지 말라고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에 뭡니까?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예요. 우리는 경찰이 막든 말든 밀고 나갑니다. 여러분 집회 내일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매주 목금토 사흘 합니다. 서울역 앞에 서울역 전철역에 서울역 광장 내리면 바로입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집회하고 그러고 끝나면 바로 중국 대사관으로 행진해 갑니다. 선두차를 앞세우고 우리가 행진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CCP 아웃을 외쳐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중국 공산당과의 전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전쟁을 해야 된다고 국방부라는 이름을 전쟁부로 바꿨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인데 집에서 편하게 테레 본다? 안 되죠. 함께 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아스팔트에서 진행하시다 돌아가신 우리 김시리 목사님표 도라지즙 추석 선물로 강추해 드립니다. 이거 제가 파는 거 아니에요. 아스팔트에서 돌아가신 우리 김시리 목사님이 재배해 놓고 돌아가신 월악산 도라지즙. 자, 요거 한 봉지에 쌍화탕 한 병의 양입니다. 그리고 요거 임진왜란 1592년 그때 만들어진 동의보감에 이 뭐죠? 길경편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길경 이렇게 나와 있죠. 길경. 여기에 코로부터 폐 끝까지 호흡기를 보호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기침, 그 다음에 코로나, 폐렴 다 막아주는 면역력을 형성해 주는 거죠. 여러분 드시면 참 좋고요. 60봉지 들었습니다. 이게 6kg가 넘어요. 그러니까 매일 먹어도 2달. 뭐 가끔 빼먹으면 3달 너끈히 드셔요. 여러분 드셔보면 3달 너끈히 드셔요. 뭐 겨울 그냥 감기 없이 지나가는 거죠. 폐렴 없이 코로나 없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면역력이 형성되니까. 자, 구입하실 분들은 김시리 목사님 사모님, 남용우 사모님, 농협계좌 356-1421-4451-03계좌로 입금하시고요. 문자로 010-2387-9937로 받으실 분 주소 성명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한 박스에 7만 원인데 3박스 사시면, 그죠? 3박스 사시면 21만 원이죠? 한 박스 더 드립니다. 4박스를 여러분 댁으로 보내드립니다. 추석 때 여러분도 드시고 자녀분들도 주시고 부모님도 드리고 또 친척도 주고 이렇게 하시면은 4박스 금방 소모되죠. 어떤 선물보다 더 좋지 않을까 이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셔서 아스팔트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김시리 목사님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도 겨울을 폐렴 없이 감기 없이 기침 없이 코로나 없이 잘 극복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성.